네, 일본이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 주력 산업 구조도 한국하고 비슷하고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합니다. 이런 일본의 통상협상 사례가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대미 직접 투자액을 1조 달러까지 확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알래스카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합작 의향을 보이는 선물 패키지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별도의 무역 압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100% 억지력을 보장받고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일단 모면하는 안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교재 삼아서 몇 가지 협상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거나 이 수입선을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말로 잘못된 국정 판단이고 여기서 또다시 계속해서 이 시추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설사 석유가 나와도 지금은 시점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에너지 수입을 통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할 판에 산유국 드림을 부추기면서 혈세 낭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위비 압박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옮기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단순한 대북 억제를 넘어서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이나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한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가 강조한 바 있는 조선 산업에서의 긴밀한 협력 제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간의 해군 조선업 동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네 번째,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대미 흑자 중 대부분이 미국 현지 투자로 인한 생산 설비와 장비 등 중간재 수출로 인한 것이고 또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 내 고용 창출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은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과 함께 중국의 글로벌 시장 독점을 견제하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이 타격받을 경우 중국의 글로벌 산업 독점을 가속화해서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 지적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역시 윈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도 미국을 이용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미 간에 누가 누구를 이용한다 이런 것보다는 상호 이용하는 윈윈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의 통상 압력은 우리 민간기업과 정부당국, 정치권이 합심해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회를 삼고 산업정책 부활을 통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등 해당 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함께 갖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후계자 지명 얘기가 나옵니다. 이 후계자는 한간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한간에 김건희 여사라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어쨌거나 정말 어이없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HID 과거 일부 임무를 마친 HID 요원들에 대해서 조끼를 입혀 폭살시키자 이런 지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내란 세력의 비문명적이고 악마적인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치를 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런 세력들이 그대로 준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음란물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얘기하는 댓글 얘기는 합성 조작한 내용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작 문 대행은 2012년 이후 해당 카페에 글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버젓이 유포되고 있는데 박성훈, 윤희숙,
을 비롯한 국힘의 전현직 의원들, 특히 윤희숙 의원은 여의도 연구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당직자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사실을 재확산하고 부풀리고 심지어 판사 출신인 김기현, 나경원 의원까지 이에 편승해서 문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매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행위 자체로도 상당한 수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만 그 폐해는 단순히 문대행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의도로서 특히 지금 헌재가 헌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 재판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이 자체가 헌정 파괴 행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면서까지 극우 지지층에 편승하려는 국힘의 전현직 의원들의 행위는 이런 단순히 경솔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질스러운,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 혹은 앞으로 출마할 자격조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영을 떠나서 허위 날조로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도 없는 무법국가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